100억 원대 허위 지급 명령을 받아낸 뒤 다수 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닉스가 플라이 강원의 인수를 확정하면서 멈춰섰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 양양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가지 신수시설이 오는 2025년까지 원주천 일대에 조성됩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연일 열대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아침 6시까지 강릉 지역 최저 기온이 29.1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법원을 상대로 사기치는 간큰 사기꾼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법원을 속여 100억 원에 육박하는 허위 지급 명령을 받아낸 뒤 다수의 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소송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숙박업소. 배낭을 맨 남성이 업소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경찰이 남성을 뒤쫓아 건물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들이닥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총책 A씨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유령 법인 설립, 계좌 내역 조작,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 법원에서 28개의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배명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인들을 추적하여 전원 구속하였습니다. A씨 등 일당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법원의 허위 지급 명령으로 24개 업체로부터 16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21개 법원에서 피해 회사 28개를 상대로 99억 원 상당의 지급 명령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령 법인 간 송금과 출금을 반복해 거래 내역을 만들고 송금 내역만 편집해 거액의 물품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송금 내역을 근거로 물품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지급명령 서류 송달일을 미리 파악한 뒤 피해 회사의 직원을 사칭해 가로챘고 가로챈 서류를 근거로 피해 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해 많게는 예금 2억 4천만 원을 빼앗는 등 24개 회사로부터 16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우편 전달과 예금 지급 과정에서의 허술한 확인 절차가 피해를 키운 겁니다. 그 날짜에 이제 기다렸다가 집배원을 그 근처에서 만나서 이제 가로채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배원을 못 만나거나 송달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기 미수 범행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피해 회사가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탄로났습니다. 소송 사기를 의심한 춘천지법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총책 A씨를 비롯한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대해선 동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명령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다시 날개를 필 수 있게 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생활 가전기업 위닉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 양양 제주 노선에 취항한다는 목표인데요. 멈춰섰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위닉스로 인수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마쳤습니다.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위닉스는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강원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모기지인 양양국제공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 항공운항증명 재발급을 비롯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고 항공기 도입과 인력 충원 등
운항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양 제주 노선에 취항한 뒤 단계별로 국제선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목표는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연내에는 아니면 내년 초에는 그래도 첫 운항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시점은 잡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나트랑, 다낭에서 양양을 잇는 국제선 전세기 38편이 운항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까지 중국 창사에서 양양 간 국제선 전세기도 10번 왕복하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 1,300명을 강원도로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이어 이달 말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장각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양을 오가는 전세기도 66편이 계획돼 있습니다. 국제선 전세기 운항을 통해 양양 노선에 대한 사업성이 확인되면 장기적으로 정기 노선화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부터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해 취항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름 성수기 운항이 불발됐지만 티웨이 항공은 양양 제주 노선 운항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항공사의 정기 노선 운항과 국제선 전세기 노선 확대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플라이 강원이 조기에 재취항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밟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랑 맺은 모기지 협약이라든가 양양군과 맺은 모기지 협약 등이 2027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쪽에서 이제 허브 공항을 확대한다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우리 양양공항에서 같이 상생하고 기업도 발전하고 우리 양양공항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원도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항공사 지원뿐 아니라 여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명품 친수 공간을 만들 예정인데 한강 이상의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원주 시민과 함께해온 원주천의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튜브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신나는 물장구에 빠져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지만 아이들에게 더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라 가지고 지금 휴가 내 가지고 이제 애 보고 있는데 아이도 잘 놀고 해서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25일 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원주천에는 물놀이장은 물론 파라솔 아래에서 피크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천은 원주시를 관통하는 중심 하천으로 오랜 세월 원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그동안에 원주 시민들은 이래저래 해서 많은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었고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원주천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친수 공간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당구동 동부교에서 흥양천 합수머리까지 8.6km 구간에 13개의 친수시설이 조성됩니다. 파크 골프장과 열린 공연장, 피크닉장, 인라인 연습장 등도 들어섭니다. 원주 시민들이 언제든 원주천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이 원주천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 시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여름 폭염과 함께 동해안 지역에서는 연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아침 6시까지 강릉 지역 밤 최저기온이 29.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양은 27.1도, 속초 26.9도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겠다며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정부가 올해 각 지역의 농촌 유학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농촌 유학의 존립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유학은 크게 기숙형과 홈스테이형, 가족 체류형 등 3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과 농촌 유학센터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기숙형이 대부분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농촌 유학센터입니다. 거실 바닥은 들떠 있고 실내 벽면까지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수가에서 작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여기에도 물이 새고 저 뒤에도 새서 지금 저 바닥이 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붕에 이제 그런 누수, 그래서 이제 처마도 더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선. 다른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공간이 협소해 학습과 식사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물이 오래돼 보수가 시급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남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게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간 정부는 국고 보조금으로 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시설의 유지 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게 쓰였는데 올해 정부가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유학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류법에 의거해서 이를테면 도시 아이들의 농촌 체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농교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끊기며 센터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시설 유지조차 어렵게 된 상황. 문제는 국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자치도는 최근 추경을 통해 급한 대로 국고 보조금 삭감액을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그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비 예산으로는 이렇게 센터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특례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지역 회생을 위해선 그 지역에 반드시 학교가 필요합니다.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를 겪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릴 대안으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춘천시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관광객 수는 416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60만 명 증가했는데요. 관광지별로는 국립춘천박물관과 청평사가 각각 204%, 국립수채원이 49%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특정 해역을 출입하는 어선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춘 어선이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 해역에 출하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에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면 비대면 자동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